네,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감도는 움직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산 원유를 많이 쓰고 있음에도 경기가 좀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 앞으로 조금 더 위장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 한편으로는 좀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국제 금융시장 오늘자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보통 이제 지정학적 위험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위험 같은 거는 아마 좀 길게 보면 금융 이후의 세계 3대 평가 기관들이 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평가 기준에서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최근에 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이렇게 이었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전운이 굉장히 확산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발생할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 이런 상태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위기에는 평가 기준에서 펀더멘탈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초반 단계에서 혼돈되는 현상 이런 것을 제어하고는 대체로 보면 안정세를 찾아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각도에서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전운이 확산된다, 지정학적이 굉장히 확산된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만 시장은 실질적으로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오늘 일단 위험자산이라는 미국 증시 보면 나스닥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어제 많은 사람들이 보합세지만 한 20포인트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텔레콤의 영향이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또 이제 방송 전에도 우리 경제지식이 높은 그 정형외과께서도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언제 발표하느냐, 결국 그 실적 발표 모습에 따라서 우리 그 코스피 지수가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지정학적 이런과 관계없이 우리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가 그런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 코스피도 좀 긍정적 영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3대 지수가 굳건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한국 그 코스피 지수 20포인트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이렇게 증시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중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상태고, 그다음에 유럽도 사실 그 미국과 이라크의 이렇게 영향에서 가장 그렇게 뒤늦게 반영되고 있습니다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의 충격이 있는 영국이라든가 주변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는 독일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래서 전일에 대비해서는 유럽 증시도 좀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상태거든요. 이게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 자산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안정 자산에서 많이 따졌던 게 미국의 국채죠. 미국의 국채인데 미국의 10년비 같은 게 1.82 정도로 올라갔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경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 되겠죠. 그리고 우리 김 PD께서 금값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금값은 올라가더라도 상승폭은 상당히 0.3% 정도로 제한되는 모습,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한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이번에 그 사태에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부각됐던 금에 대한 상승폭이 둔화된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이라크 간의 이렇게 이란 간의 그 전운 속에 국제유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국제유가가 1%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 그 위험 자산에서 안정 자산으로 게임 체인지가 되기가 좀 힘든 구조가 있다 하는 건데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어떻게 느낄까 하는 것을 아마 김 PD께서 아마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CNN의 FGI 지수 요걸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빅스 지수와는 좀 다르게 공포 탐욕 지수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빅스 지수와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공포 탐욕이 빠졌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퓨어 앤드 그리드 인덱스에서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다 초록색 부분은 네. 아주 그 극도의 탐욕 단계,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빨간 선에 극도의 공포 단계는 이쪽으로 가면 안전 자산 쪽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게 이제 7일 수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7일 수치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8일이죠.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접근된 개선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89다. 극도의 공포, 극도의 탐욕 단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라크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게임 체인지, 다시 말하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안정 자산으로 이렇게 희귀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쪽의 반응은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고스란히 금융시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주식시장 주가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고 여기에 또 외국인의 힘이 뒷받쳐졌는데 이런 외국인 자금 유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우리 최근에 국내 증시 이렇게 보면 특히 경자년 들어서 국내 증시 보면 대체로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있죠. 하나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는 제 역할을 못 하거든요. 제 역할을 못 하는 장면에서 보면 기랑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 개인 투자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미국과 이라크의 사태 이후에 개인과 외국인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은 많이 파는 데 비해서 외국인들은 2천억 정도 이렇게 사는 상태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포인트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로 다시 떨어지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외환 시장도 사실 그 달러 강세 요인 이런 것이 둔화된다는 얘기 되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 PD께서 외국인 자금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죠. 네. 외국인 자금인데 어제 개인들은 많이 팔았죠. 어제 개인들이 좀 많이 팔고 외국인들은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1160원, 66원대를 이렇게 떨어졌죠. 이런데요. 지금 그 기랑 세력을 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인에서 자, 지금의 코스피라든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는 외국인의 동향을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그 전운이 이렇게 얘기가 알려진 게 우리가 이제 3일 이후죠. 그러면 거래 기준으로 3일, 그 다음에 이틀 쉬고 그 6, 7일 정도 이렇게 3일간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운이 국내 시장에 이렇게 전해고 나서 외국인들은 자, 1월 3일 날 2,600억, 1월 6일 날 1,000억 가까이, 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2,000억 가까이 해서 토털이 요 세 가지를 따지니까 5,56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3일간 외국인 자본이 미국과 이라크의 전운에도 불구하고 5천억 이상 됐다는 것은 강하게 들어오는 유입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그 코스피라든가 그다음에 원달러 같은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을 기여하는 이렇게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외국 자본이 왜 들어올까 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그렇게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신흥국이 좋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흥국이 좋았으면 그 기조대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죠. 외국 자본은 미국과 이라크 같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쉽게 그 포지션이 변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조가 됐다라면 아마 이 미국과 이라크의 그 이렇게 전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외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쉽게 이해가 됐을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이렇게 전운 속에 외국 자본이 그것도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자금의 성격을 놓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 외국 자본 들어오는 것은 국내 그 증시 입장에서는 윈블드 현상, 외국인의 지배 현상이 크죠. 외국인의 지배 현상이 큰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코스피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든가 이런 게 안정되는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고 미국과 이란 간의 사태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왜 들어왔느냐 하는 측면에 이렇게 그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펀더멘탈이 좋아서 들어왔다면 앞으로 외국 자본의 유입세가 지속되면서 소위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요인에서 들어왔다면 나중에 이제 그 자금이 빠질 때는 사실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그 증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들어올 때 근거가 없이 들어오는 자금들 가지고 얘기할 때
이걸 blessing in disguise. 지금은 자금이 들어오는 게 축복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나갈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해서 이걸 disguise라는 표현을 써서 위장된 축복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송은 상당히 주제를 좀 스펙트럼을 좀 다양하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은 시청자님이 이렇게 현명하십니다. 제가 이 방송 주제를 잡은 게 아니고 어제 모 시청자분께서 경제강령이 한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는 이런 게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외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느냐 문제거든요. 저도 그거에 캐치돼서 방송이 오늘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 궁금해하실 거로 봅니다. 특히 우리 정책 당국자가 궁금해하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중동발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까지 사실 한국의 간판 대기업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신용 등급 전망을 무더기로 강등하지 않았었습니까? 어제 그 시청자분이 문의했던 외국 자본이 왜 들어오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시청자분이 한국 간판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을 무더기로 떨어뜨리는데 왜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전원 속에서도 이것은 뭐냐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느냐 해서 요인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되풀이해서 올해 작년 11월 달에 방송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세계 3대 평가기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이 미국의 무디스하거든요. 그 미국의 무디스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 기업 설명회가 작년 11월에 열렸죠. 그 자리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 평가한 대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때의 평가 대상이 우리 국내 기업의 24개 기업이었었는데 대부분 다 한계 주력 기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절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해 있다. 그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실제 등급 조정이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가져가겠다 하는 의향지수에 해당된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대체로 보면 6개월 이내에 무디스를 비롯한 세계 3대 평가기관들이 지적했던 요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단은 자동스럽게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때의 부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에 있어서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만큼 세계 3대 평가기관들이 정확하냐면 사실 SK텔레콤,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네. 지금 뭐냐? 우리도 연초에 업종별 정마에서 가이드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올해는 가장 먹구름이 낀 산업이 자동차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언론에 모두가 사실 자동차 산업이 아주 어두운 국면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쭉 나온 거로 보실 겁니다. 그런 쪽이 세계 3대 평가기관들의 예측력이고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뢰성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 불과 뭐냐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에 한국에 대해서 한국 간판 기업,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또 증시에서 보면 한국의 코스피의 가장 대표 업종에 해당되는 이런 쪽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데 네. 왜 미국과 이라크 속에 이렇게 전쟁 속에서도 외국 자본이 들어오느냐? 그것도 많이 들어오느냐? 자연스럽게 그 시청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방송을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대부분 정책 강요들이든가 이런 측면도 이런 대목에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외국인 자금의 유입 이유에 대해서 이런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았을 때마다 사실은 뭐 국내 증시, 국내 경제 저평가 요인도 꼽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번에 외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캐치를 안 해서 그런지 국내 증권사가 항상 뭐냐 외국 자본이 근거가 이렇게 미약했을 들어왔을 때는 항상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저평가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전체적인 퍼가 얼마냐 지금 상태에서 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신흥국에 지금 평균적으로 13 정도 되고 그렇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케이스 실러 지수, CAP 지수 이런 케이스 실러 부동산이고 CAP 지수로 한다면 34배 정도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요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10년간 추세적으로 보는 게 이게 로버트 실러가 얘기했던 소위 CAP 지수거든요. 네. 이걸 볼 때는 34배인데요. 미국의 적정 지수로 보면 24배 정도로 보면 굉장히 고평가 수준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미국이 34. 다른 지수이긴 하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는 퍼가 13배, 네. 한국은 7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미국과 이라크 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 자, 외국 자본이 왜 들어오냐 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소지가 한국의 저평가인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저평가인에 의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지는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뭐냐 이게 저퍼하지만 금융위기에 사실상 한국의 그 자금이 들어올 때는 퍼라든가 이런 게 잘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미 잘 정평적으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을 때가 금융위기에 2011년 정도, 2012년 정도 우리 경제가 어렸을 때 자금이 들어왔던 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한국 경제가 이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사실상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쉘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뭐든지 자금이라는 것은 확실한 그 확실하게 투자가 들어갔을 때가 흐트러지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 증강현실 시대에서 모두가 보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최근에 추세적으로 보면 금융위기의 선진국 쪽으로 갔던 부분이 이것이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자, 아직도 신흥국 쪽은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주지 못하다 보니까 S상 커브에서 보면 한국과 같이 한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은 좀 이렇게 좀 신뢰가 떨어지고 아직까지는 신흥국은 좋다 하는데 신흥국은 확실하게 자금을 뿌려댈 만큼 이동시킬 만큼 신흥국들이 신뢰가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간에 사실 아리까리 할 때 이게 자금을 넣는 것이 우리가 보면 통화에서 보면 아리까리 할 때 그냥 지켜보자 하는 측이 양쪽의 성향을 다 반영하는 이런 국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사실 그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지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지대에 해당되는 쉘터 자금 이런 자금들이 S장 커브 이론에서 들어오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우리가 계속해서 잡아들냐 하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고 이게 이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지금에 취해가지고 일부에서 이런 얘기하죠. 미국과 이라크 속에 한국에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대책을 이렇게 보면 낙관론에서 치면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뚜렷한 방해성을 갔을 때는 다른 쪽으로 간다면 우리 입장에서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강요들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게 미국과 이라크 속에 자금 들어오는 문제를 단순히 영향이 제한적이다. 수급에서 문제가 없다. 원유 수급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쪽으로는 낙관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거 이렇게 보다는 이 자금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도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올해가 새로운 10년을 또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여러 변화가 또 일어나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올해 이렇게 그 연초에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올해 그 경기적 측면과 대변수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재테크적인 변수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지난 그 10년 위기 극복에서 앞으로 10년에는 많은 전환점이 올해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0년간의 모습이 또 다른 10년에서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상태에서 자, 올해 모든 면이 전환점을 맞고 있죠. 과도기적인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때의 내용에 이게 첫날인가 둘째 날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고스란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았는데 올해에는 IMF 전망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신흥국의 기여도가 높다. 그러면 선진국에서 신흥국 쪽으로 펀더멘탈이 체인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캐리 자금의 여건을 보면 자 미국 이제 금리를 내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세 차례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라든가 뭔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니까 캐리 자금의 여건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지 않아.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지 않아. 그러면 자 그동안은 미국의 금리를 2015년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금이 미국 쪽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좋았었는데 자 지금은 그런 요인이 약화되다 보니까 신흥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난 그 연말에 국내 이렇게 금융사들이 그때 분석했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캐리 자금 여건에서 본 자금의 돈줄에 있어서 본 선진국 쪽에서도 신흥국으로 간다.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 쪽을 한번 보겠자. 그동안 미국의 그 증시 쪽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로버트 실러의 그 이렇게 CAP 지수를 보면 적정 수준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준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에서는 신흥국이 유리하다 하는 측면. 그동안은 선진국인데 지금은 신흥국이 유리하다는 측면 이런 쪽이 되겠죠. 그리고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종목을 보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황중 마거 업종인데 네. 이제 체인지 업종이다. 이게 삼성증권에서 얘기했던 용어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체인지의 용어 중에 많은 부분이 중흥증권 항소 CH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중흥증권 항소제약 이런 쪽이 되거든요. 네. 신흥국 주식이다. 신흥국 주식이다. 그동안 미국 주식에서 신흥국 주식이 추천된다 하는 점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펀더멘탈에서 10년 동안 선진국에서 신흥국주로 간다. 근데 아직 초기 단계다. 그러면 캐리 자금에서 보면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추세가 신흥국이다. 근데 아직 초기 단계다. 신흥국이 믿을 만한 단계는 아니다. 밸류에이션보다도 미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더 높다. 그리고 종목별에서 보면 방주 마가의 미국 주식에서 지금 체인지 중국 주식으로 이렇게 일부 편입된다. 근데 아직 초기 단계다. 하다 보니까 사실 선진국은 빼야 되는데 신흥국 가자니 아직 믿지 못하니까 네. 그 중간 단계 쉘터로서 한국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측면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위장된 축복인지 아니면 진정한 축복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사실 지금 쉘터로서 자금 들어오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과 이라크 속에 이 자금이라도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큰 선물이죠. 네. 만약에 미국과 이라크에서 이 자금마저 안 들어왔다면 코스피 떨어지고 그다음에 환율 급등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안정자산에서 달러 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자금마저 들어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축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위장된 축복이 되지 않으려면 소위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네. 우리가 보면 우리의 투자 매력도를 증대시켜야 된다. 자금이 들어오는 거에 취해있지 말고 우리의 지금이 진짜에서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려면 아무래도 경기적인 측면과 맞물려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최근에 작년 벌써 작년에 4월 달이 되니까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2018년 4월이니까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해가 지나가니까 좀 횟수를 좀 계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2018년 4월 달에 서강대학교 김강두 교수, 그때 당시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었죠.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그때 정책실장에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장하성, 지금 주중대사죠. 그때 경기가 침체된다 했을 때, 사실 그때의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된다 했을 때, 사실은 그 해에 2018년 4분기에 경제가 이제 일부 지표가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가짜 새벽이냐 진짜 새벽이냐 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년을 가지나간 시점에서 최근에 보면 수출도 좀 개선세가 있고 일부에서 보면 고용도 좀 젊은 층의 일자리가 좀 늘려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그런 쪽의 본입이 이제 대통령 신년사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지금 상태에서 이러한 그 개선된 모습이 가짜 새벽이냐 진짜 새벽이냐. 그러면 가짜 새벽이 된다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위장된 축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새벽이 된다면 사실 지금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외국 자본의 그 위장된 축복, 진정한 축복 논쟁은 가장 이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이 펀더멘탈인데요. 최근에 일부 그 수출이라든가 이런 지표를 개선하는 모습을 들어서 또 반도체 가격의 회복세를 들어서 네.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률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성장률 끌어올린다면 진짜 새벽이 돼서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의 경기 회복세가 지금 부분적인 지표를 과잉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본다면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경기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가짜 새벽이 되고 지금에 들어온 자금이 나중에 더 큰 환율이 든 위정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의 그 자금 들어오는 문제가 위장된 축복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사실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3대 평가사들이 지적하는 요인들 네. 주로 펀더멘탈 요인을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3대 평가사들이 지적하는 요인들을 어차피 외국인들은 3대 평가사의 한국에 대해서 평가를 보고 한국에 들어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3대 평가 기관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또 한국에 대해서 지적하는 요인을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이렇게 남겨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적인 3대 평가사들은 현재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한국 경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평가는 2016년 그 8월 2월이 되겠죠.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정체된 상태입니다.
국가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간판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의향지수에 해당되는 부분도 조정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 실제 등급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간 중에 경쟁 국가들은 어떨까 하면 경쟁 국가들은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가 2016년 6월 달에 S&P 조정을 계기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정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전망과 등급이 정체됐다 하더라도 경쟁 기업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많은 그 시사점을 요즘도 뭐 총선 앞두고 다시 그 부정부패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한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순실 게이터 해서 한국에 대한 대외 시각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신용등급이라든가 벤치마크 지수, 모건스탠리 지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오히려 추락하는 모건스탠리 지수는 우리가 선진국 예비명단에서도 개독으로 그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층들의 부정부패가 한번 나와서 하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해외 시각 등급 지표는 크게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부정부패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 초에 적폐청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집권 후반기에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게 국가신용등급 여기에서 정체된 상태인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경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위험이죠. 왜냐하면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도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졌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평가 등급에서는 우리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3대 평가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그 부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결국은 지금의 자금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느냐, 위정답 증폭이 되느냐,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짜 세력이 되느냐, 진짜 세력이 되느냐 이 판가름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험 부분 나오죠. 이게 이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북한 문제를 들어서 지정학적 위험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좀 부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는 갈라파고스 함정 문제. 올해 들어서도 뭐냐 외국인들이 한국의 FDIGS 여기서 직접 투자 들어오는 나가는 것도 줄어들고 들어오는 것도 줄어들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축소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외국인은 포르카라든가 외국인 기업협회에서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기업회에서 보면 사실 2018년 10월 달에 주한상공회에서 사무국장인 크리스토퍼 하이더가 얘기했던 갈라파고스 함정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켜야 한국에 대해서 시동등급을 전방이 되고 진정한 축복이 되고 진짜 세력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최근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에 대해서 지속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우리나라 밖의 요인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먹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최근에 외국인 자본 유입이 과거처럼 가짜 세력이 되지 않고 위장된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는 것은 사실 최근에 보면 신흥국 쪽으로 사실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 패턴이 지금 유지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한국도 신흥국에 속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의 내부적 요인과 관계없이 사실 최근에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신흥국 쪽의 자금 유입에 이렇게 편승해서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측면에서 지금의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근데 이 측면은 우리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외국 자본이 유입된다 하는 게 좀 비교적 낙관적 시각을 이렇게 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 지난 전반기에는 남북 관계에 치중된 측면이 있습니다는 지금도 이 기조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 위해서 어제 신년사에서 경제 살리기 이런 용어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점은 일단은 전반기보다는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기에 그렇게 강조했던 소득주 성장 잘 안 들리시죠? 주 52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유연성을 부과하는 것. 특히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어제 정세균 이렇게 국무총리 이렇게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제에 대해서 유난히 역시 강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신 이런 점인 사실 이렇게 외국 자본의 유입세가 지속될 수 있는 소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사실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 2%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1.98 정도 이렇게 반올리면 2%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2% 내외에서 올해 성장률이 0.에서 0.3%포인트 정도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좀 종전과 같이 이런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는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는 확실하게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좀 눈에 띄는 투자 매력도를 증대시켜야 외국 자본이 이렇게 외국 자본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3대 평가사들이 지적하는 가장 크게는 우리 경제 성장이 끌어올리는 문제. 지금 3대 기관들은 대체로 2%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는 확실하게 지금의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잠재 수준만큼 우리 잠재 성장 수준이 지금 2.5%인데요.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0.2에서 0.3% 올라가서 2.3% 되면 사실 좀 불안 요인이 있다. 이걸 좀 더 화끈하게 끌어올려서 2.5%가 된다면 최근에 미국과 이라크 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이 위장된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되고 올해 국내 증시가 의외로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과 이라크의 자금이 이렇게 전쟁 속에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해서 지금 뭐냐 영향은 제한적이다. 물론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또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낙관론에 취해서 공치사하는 계기를 삼으면 안 된다. 오히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행이지만 이 축복을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제 강요들이 3대 평가사들이 지적하는 요인들을 좀 뭐냐 개선할 수 있는 언어의 절호의 기회를 좀 잡아서 허리끈을 졸라매는 계기를 삼아야지 공치사하는 계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운이 감도는 속에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에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자금의 유입 배경과 그리고 그 이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